많이 버실 때 한 달에 얼마 정도 버셨어요? 한 달에 그냥 순이익. 통장에 순이익으로는 한 1억 정도 들어섰습니다. 근데 눈에 뵈는 게 없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대충 뭐 가게 나왔어 그러면은 사. 사. 그냥 쇼핑하듯이. 쿠팡 로켓 배송하듯이. 예, 부동산 사장님이 계속 연락 왔어요 저한테. 뭐 가게 나왔는데 사실래요 사장.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는 가게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왔죠. 네, 힘드니까. 그때 그러면 사고 쇼핑하듯이 막 샀었거든요. 오늘 경주 황리단길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쇼핑몰도 운영하시는 대표님을 만나게 됐는데 대표님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경주 황리단길에서 카페 2개와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고 있는 서병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페랑 온라인 쇼핑몰 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대학교랑 직장 생활은 서울에서 했었거든요. 직장 다닐 때는 자산 운용사라고 거기서 이제 성과 평가나 하는 리스크 매니저, 컴플라이언스라고 이제 뭐 법률 담당 이제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직장 생활 서울에서 하시다가 네네. 어떻게 그 경주라는 어떻게 지방에 오게 되셨어요? 근데 그게 좀 약간 그 과정들이 있는데, 네. 근데 거기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그때 약간 좀 기고만장할 때여가지고. 왜요? 그러니까 1년 하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좀 자신감이 생겨서 거기 여의도에서 그냥 혼자 하거나 이제 따로 차려서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한 상견례 때 사표를 쓰고 이제 상견례를 갔었거든요. 이제 저 따로 독립해서 하겠다 해서 이제 차렸는데 막상 나오니까 뭐 20대 후반이 뭐 유명했던 사람도 아니니까 돈 맡긴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되게 지지부진해가지고 한 5년 동안 질질 끌다 보니까 그때 이제 와이프 공무원 생활하고 있어서 와이프한테 빌부터 가면서 알바 생활하면서 이제 살았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타겟책으로 찾다 보니 이 경주로 넘어와서 이제 제 고향이다 보니까 경주 원래 태어나셨어요? 네네네. 근데 경주에 내려오더라도 이 자리가 뭔가 있던가 할 게 있어야지 경주에 내려오시지. 네네. 그냥 와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당시에 돈 있는 사람들 모으려고 이제 같이 동업하시는 분들이랑 이제 와인 동호회를 만들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본업보다 돈이 더 벌리는 거예요. 한 얼마 정도 벌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월 순이익으로 한 2, 3천 정도 됐었는데 그래서 커뮤니티가 돈이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사진 관련된 커뮤니티도 같이 운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또 이제 저도 거기서 이제 사진 관련된 강의도 하고 여행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이제 했었는데 사진 출사를 데리고 많이 이제 전주 한옥마을을 많이 갔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전주 한옥마을이 인기가 많았어가지고. 핫했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이제 한복 대여가 엄청 핫하더라고요. 다 한복 입고 돌아다니고 경복 입고 돌아다니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기업 분석 이런 거에 비하면 이제 그런 가게 분석 되게 간단하잖아요. 대충 뭐 매출, 객단가, 뭐 회전율, 그다음에 원재료비, 월세, 인건비 하면 딱 이제 대충 심플하게 수익이 나오는데 딱 봐도 그 대충 한 10평, 15평 되는 가게가 한 달에 한 2, 3천 남겠는 거예요. 와. 근데 거기는 워낙 뭐 한복 대여 가게가 뭐 100개 넘게 있으니까 거긴 치열하고. 근데 그게 제가 좀 고민하는 사이에 이제 서울에 이제 경복궁 쪽으로 한복 대여가 생겼는데 똑같이 또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고향이 경주라서 한복이 잘 어울리는 도시잖아요. 근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황리단길에 그때는 한복 대여집이 그래서 하나도 없어요? 황리단길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 황리단길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을 때였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새벽 2시에 출사 끝나고 전주에서 돌아와서 자기 전에 한번 검색해 봤는데 진짜 저희 왜 홀레식 할 때 하는 한복대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게만 있고 일반적으로 뭐 젊은 애들이 이제 빌려서 있는 그런 한복 대여점이 없는 거예요. 그때 바로 와이프 깨워가지고 나 경주 이제 당장 내려가겠다고 해가지고 새벽에 깨워가지고 이거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돈이 없었으니까 알바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모은 돈으로 이제 대구에 섬유 공장을 가가지고 왜냐면 그 한복이 그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한복은 비싸거든요. 한 30만 원 정도 해요. 진짜요? 그러면 1,000만 원이면 뭐 가게 구하고 하면은 한복 몇 번 구하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고생 같이 해야 되고 나 혼자 하니까 어차피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 대구 섬유 공장에 가서 이제 망한 한복 공장에 가서 쌓여있는 재고들을 놓쳐가지고 한 200장 가져왔어요. 와. 그러면은 이제 되게 싸게 구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걸어 놓으면 대충 이제 구색은 갖춰지는 거예요. 진짜 그냥 행거에 한복 200벌 걸어 놓고 책상 하나 갖다 놓고 그냥 포스기 하나 갖다 놓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홍보를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 사람들 여행객들 오면서 교복 입고 한복 입고 막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네네. 근데 매출이 바로 올랐어요. 어느 정도였어요? 매출이 그 당시 이제 제가 사진 동아리를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카페 활동이라든지 블로그 같은 거를 키웠어가지고 그때 블로그가 순위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을 안 하고 한복 빌리시면은 제가 촬영을 다 해드리고 블로그에 그걸 올려서 손님들한테 그걸 다운받아 가라고 제 서비스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매일 포스팅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키워드를 제목을 계속 바꾼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경주 10월 나들이 뭐 한복 대여,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가게 뭐 입고 놀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모든 키워드들을 이제 다 돌려가면서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경주와 관련된 어떤 검색을 해도 저희 한복 대여점이 보이게끔
근데 블로그 순위가 좋으니까 네. 어떤 글을 써도 다 이제 상위 상위 노출이 되니까. 그래서 경주 놀러 오신 분들은 저희 가게가 다 노출되니까 네. 그거를 이제 가게 오픈 전부터 어느 정도 좀 작업을 해놨거든요. 네. 그 알바생 써가지고 이제 촬영해가지고 이제 그 포스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오픈하자마자 첫 달에 이게 한 3천만 정도 팔았었거든요. 3천만 원 남으면 거의 대부분 순위가 아니에요. 그쵸, 순이익이죠.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월세가 되게 작은 그냥 옛날 집, 예, 월세 30만 원. 월세 30. 예,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일했던 직원분 월급 150만 원. 예. 그리고 저 고정비가 나머지 뭐 빨래하는 물값, 전기값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고정비 다 해봤자 뭐 한 2, 300으로 끝나니까. 와, 그럼 야 2,500 넘게 남기셨네요. 맞아요. 첫 달부터. 네네. 근데 나 그게 또 좋았던 게 대부분 학생들이라서 현금이니까 카드 수수료 이런 것도 크게 없이 바로바로 현금이 막 도니까 이제 그때부터 현금이 생기니까 옛날 한복들은 버리고 네. 새로운 한복들 이제 전주나 경복까지 잘 나가는 한복들은 이제 사기 시작했던 거예요. 돈이 이제 되니까. 네, 빨리. 왜냐면 어차피 또 경쟁자들 생길 거니까. 네. 네. 그러면서 빨리 이제 궤도에 올랐던 거예요.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한복 대여점에서 번 돈으로 카페도 여러 개 하셨다고 들었는데 여기도 지금 대표님 네. 카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네이버 키워드 검색을 해서 전주나 경복권에서 잘 나가는 키워드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면 다 잘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뭐 그냥 뭐 수제 피자, 화덕 피자라든지 아니면 뭐 레트로 다방이라든지 뭐 여러 서울에서 잘 나가는 디저트들 하는 뭐 카페, 뭐 그다음에 뭐 일식 뭐 이런 것들 하면은 차린 대로 처음엔 다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사업을 몇 개 정도까지 늘리셨어요? 그 당시에는 10개 정도 했었는데 10개 매장을 네, 운영하시나요? 10개 매장이. 네. 그러면 거의 황리단길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네. 일을 하셨으니까 네. 어떻게 뭐 초창기 멤버일 수도 거의 있겠네요. 초창기 멤버, 예. 그때 와. 가게 여기서 한 10개 정도 있을 때 그때 좀 들어왔거든요. 물론 근데 그때는 이제 황리단길이란 말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불렀어요? 그냥 그런 게 경주? 없고, 예, 그냥 없고, 여기 황남 사거리 뭐 이제 그 정도였는데 부담이 없어가지고. 아, 그러면 이제 여기 돌아다니면서 황리단길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동하시죠. 네네. 여기 그럼 경주 지금 오신 지가 얼마큼 되신 거죠? 지금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6년 동안. 네네. 6년 동안 카페 많이 하셨겠네요. 아, 카페뿐만- 카페는 3개 했었고요. 카페 3개. 그다음에 옷가게 3개 했었고요. 네. 나머지 식당 4개 했었고요. 식당은 무슨 식당 하셨어요? 식당 양식집, 한식집, 일식집, 네, 요런 와. 식으로 했었습니다. 이쪽. 예. 네. 이 가족들 여행 오면 필수로 와야 되는 아, 황리단길. 네네네. 이런 데는 그 월세가 비싼가요? 어떤가요? 여기요, 원래 예전에 이제 제가 올 때만 해도 여기가 월세 보통 한 2, 30 정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아마 요 한 칸당 몰라도 한 2, 300은 할 것 같고 우와. 권리금은 요거 한 칸당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할 것 같아요. 와, 그러면 지금 여기 월세가 거의 10배 정도 늘었네요. 맞습니다. 월세가 10배 가까이 올랐죠. 네. 그러면 여기서 또 못 버티시는 분은 또 나가고. 그쵸. 그러니까 돈 예를 들어서 벌어서 지금 막 이런 자리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권리금을 요 한 칸에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줘야 되거든요. 와, 그다음에 그러면 근데 1억에서 1억 5천 내고 네, 또 보증금 또 예를 들어서 한 5천 들고 네, 또 그다음 인테리어 네, 인테리어 하고 그러면 지금 한 2, 3억 정도 드는 거죠. 2, 3억 해서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남겨야지. 아 근데 그거는 뭐 이제 장사 되기 나름이라서 뭐 그래도 보통 한 1,000 정도는 버실 것 같아요. 네. 와. 최소 1,000은. 근데 이렇게 가게가 많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빵집도 있고 사진집도 있고 커피집도 네네. 있는데 네네. 좀 잘 되는 뭔가 네네. 가게만의 뭔가 노하우가 있을까요? 아, 일단 여기 업종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여기 이제 그나마 여기 좀 대로변이거든요. 네. 골목길 말고. 네. 원래는 여기 이제 식당이나 카페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이제 완전 한번 물갈이가 돼서 여기 완전 이제 테이크아웃 위주, 길거리 음식 위주로 아, 바뀌었어요. 맞네요. 네. 회전율이 많아야 되니까 작은 가게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하면 안 되니까.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테이크아웃 하서 빨리빨리 회전시키고 네, 평수 네, 작게 하고. 네. 원래는 저희도 여기 뭐 햄버거 집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월세 이제 회전율 따지면은 이제 식당들은 좀 큰 데로 가서 한꺼번에 손님 많이 받을 수 있는 안쪽 골목길 쪽으로 다 빠졌고. 그 안에 식당이 많더라고요. 그쵸, 그쵸. 예. 예전에는 다 이쪽 길 쪽에서만 다 장사를 하셨었는데, 네. 이제 여기는 다 이제 길거리 음식이나 이제 테이크아웃이나 뭐 이제 옷가게 위주로 회전율 빠른 곳으로 다 바뀌고, 이제 식당이나 카페는 다 안쪽으로 좀 조용한 데로, 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월세가 비싸지면 비쌀수록 큰 규모로 하기 힘드네요. 빚이 맞아요. 크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안쪽으로. 와. 저도 예전에 여기서 수제버거집 했었거든요. 아, 수제버거집요? 예, 예. 그것도 이제 한 5년 넘은 거죠. 근데 이제 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아, 이게 어쩔 수 없이 딱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기들한테 최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네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황리단길이 이제 대부분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네, 맞아요. 여기 시작. 여기서 시작점이었고 이제 가게들이 점점 생겨났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길이 꽉 차니까 이제 안쪽 골목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여기 황리단길에서 제일 핫한 업종이 뭐예요?
제일 돈 많이 버는 것 같다, 이쪽이. 지금은 아무래도 뭐 식당이나 카페인데 원래는 이제 양식집이 잘 되다가 그다음에 네. 일식집으로 넘어갔다. 요즘엔 또 한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와. 초반에는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젊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메뉴가 잘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이제 가족 단위로 이제 많이 들어오니까 어른들이 어른들도 좋아하시는 오고 한식 쪽. 이제 위주로. 애기들도 먹고 해야 되니까 이제 한식. 와, 네. 진짜 계속 바뀌네요. 맞아요. 네네. 이쪽이 이제 거의 끝이고 여기 시작점. 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쪽 안쪽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안쪽도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네네. 대표도 관심 가지고 있는 업종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사실 여기 황리단길에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제가 더 이상 뭐 경쟁력이 없고 그걸 떠나서 제가 오프라인에 많이 관심을 많이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네. 지금 어디 관심 많으세요? 요즘에는 거의 온라인에 에너지를 다 쏟고 있습니다.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낫죠? 저한테는. 아. 왜냐면은 물론 이제 그 맨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온라인이 뭐 메리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이렇게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뭐 1,000만 원으로 차리면 막 2, 3천씩 막 벌고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쨌거나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한번 이제 차리려고 하면은 돈이 어느 정도 들고 돈 안 들이고 하려면 어쨌거나 개척해야 되는 상권으로 가야 되고. 맞아요. 근데 리스크가 좀 큰데. 그쵸. 예, 예. 네. 근데 그 정도의 리스크를 져야지 아까 얘기했던 또 뭐 1,000만 원 들여서 2,000만 원 번제 그런 게 가능한 건데 저는 또 그렇게 할 자신 없거든요. 차라리 만약에 할 거면 양자택일 하라면은 차라리 여기서 어쨌거나 제가 좀 이해도가 있으니까 여기서 하긴 할 건데 근데 온라인을 어쨌거나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할 게 없어서 집에서 이제 계속 이제 그런 걸 알아보다 보니까 물론 뭐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요런 데보다는 초기 자본금이 적게 들잖아요. 근데 온라인은 또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물론 치열하죠. 여기는 경주에 있는 황리단길에 있는 사람끼리만 경쟁하는데 네, 네. 온라인은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랑 경쟁해야 되잖아요. 전국에 있는 사람이 경쟁하지만 어쨌거나 뭐 크게 잃을 건 없다. 실패해도.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실패하면은 2억 날라가네요. 한 2억 날라가니까. 예. 그렇게 안 하겠다. 네. 네. 상대적으로는. 예.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위로 천장이 열려 있고 아래는 막혀 있는 그 약간 안전마진 있는 게 좀 좋아하거든요. 확실히 예전에 회사에서 네네. 리스크 네, 네. 관리하신 분 같네요. 사업에서 진짜 하단 막혀 있고 상단 열려 있는 거 찾는 게 쉽지가 않은데.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어쨌거나 위로는 열려 있고 온라인은 맞아요. 밑은 그래도 좀 막혀 있는 편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뭐 재고 사입을 맞아요. 처음부터 할 일은 잘 없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와. 그쪽으로 옮겨갔던 것 같아요. 예. 온라인으로 옮겨간 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됐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어쨌거나 이제 가게들이 다 휩쓸려 가고 뭐 이따 보시면 아시잖아요. 건물도 뭐 팔고 이렇게 뭐 정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전에 벌었던 건 이제 많이 까먹고 그랬었는데 예전에 많이 버실 때 한 달에 얼마 정도 버셨어요? 한 달에 그냥 순이익. 통장에 순이익으로는 한 1억 정도 들어섰습니다. 근데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대충 뭐 가게 나왔어 그러면은 사. 사. 그냥 쇼핑하듯이. 예, 쿠팡 로켓 발송하듯이. 예, 부동산 사장님이 계속 연락 왔어요, 저한테. 뭐 가게 나왔는데 사실래요, 사장.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는 가게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왔죠. 네, 힘드니까. 그때 그러면 사고 쇼핑하듯이 막 샀었거든요. 와, 물타기 하셨네요. 예. 근데 그때는 뭐 메르스다, 뭐 경주 지진다 이런 게 대부분 한 2, 3개월 지나면 회복이 됐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럴 줄 알고 오히려 이제 저가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더 공격적으로 사셨네요. 더 공격적으로 샀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더 휩쓸려 나간 거죠. 와, 예. 순수익 1억 정도 됐는데 네네. 코로나 때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돈이 반대입니다. 한 달에 1억씩 까먹었습니다. 진짜요? 네네네. 그럼 빨리 뭔가 정리를 하시지. 근데 계속 끌고 간 왜냐면은 거예요? 처음에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코로나 이렇게 길어질 줄 모르고 네. 왜냐면 그때도 예를 들어서 얘기 드렸지만 뭐 메르스가 터지고 보통 한 3개월 하면 끝나잖아요. 3개월이면 그리고 심지어 제 초반에는 그런 일이 터져도 상승세가 빠르니까 다 네. 묻혔어요. 버는 게 더 빠르다. 예, 예. 뭐 확장하고 이게 버는 게 빠르고 뭐 이게 젊은 분들은 그런 걸 별로 신경 안 써서 그렇죠. 뭐 걸리면 걸린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젊은 분들은 뭐 지진 그런 거 상관없이 늘 왔었거든요. 네. 이게 아무래도 조금 나이 쓰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조심해 하시고 하시지 여기 그 당시에는 20대, 10대 후반 여성분들 많이 오셔서 크게 신경 안 쓰고 다 잘 왔었어요. 네. 그러면 한 달에 1억씩 벌다가 네. 한 달에 1억씩 까먹으면 그쵸. 어떤 네.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기 있는 건물이 이제 순식간에 휩쓸려 나가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계속 싼 값에 다 파셨네요. 네, 맞아요. 네. 저기 이제 제 그 아. 건물 지어서 옛날에 아. 한복집 시작했던데. 건물 아예 지었어요? 네네네. 아니 사서 지어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지었죠. 왜냐면 이제 여기 한옥 요런 데가 어.
지금은 조금 보조금이 낮아졌는데 네. 한 채 지으면 그 당시에는 한 1억 정도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공짜로. 그쵸, 예, 공짜로. 예, 예. 건물을 짓는데 1억을 지원해줘요? 네, 네, 네. 왜냐면 이제 여기는 이제 한옥 말고는 못 짓거든요. 와. 한옥 말고 못 지으니까 어쨌거나 건물의 효율성이 일반적인 통짜 건물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경주시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지어야 되거든요. 아, 막 있나 중구난방으로 막 지으면 안 되니까. 네, 예쁘게 다 나름대로. 자기들 가이드라인대로 짓는 대신에 이제 1억을 지원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 짓는데 얼마 정도 투자했어요? 건물 짓는데 이제 여기 나올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금은 이제 공사비가 많이 올랐을 거예요. 네. 저는 지었던 게 이제 오래됐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땅 이제 평당 그 당시에 원래 여기 한 200~300 정도 했었는데 제가 그때 600에 사가지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사기당했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세배 뭐 비싸게 갔네요. 지금은 뭐 한 1,500, 2,000 하려나 모르겠는데 와. 거기 이제 한 3억 들고 뭐 건물 짓는데 평당 한 1,000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네. 근데 그 당시에도 그것도 많이 줬다고 했었어요. 네. 돈 많으니까 그- 시원하게 그냥. 아 그때는 돈 벌. 아, 맞네. 많은 게 처음에 아니고 시작하실 처음에 때네. 어. 한복집하고 이제 막 그렇게 벌 때. 원래 딱 집이 돈이 좀 있으셨네요. 그래서 한 6억 정도 드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근데 6억 정도 들고 1억은 지원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출이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대출이 물론 이제 아파트 대출처럼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50% 나오잖아요. 일반 주택은. 근데 50%까지 안 나요. 왜냐면 이게 간평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아. 이런 데는. 네. 그러면 한 대충 한 3억, 3억. 투자금 3억 해서. 그래서 이렇게 지었던 거거든요. 이쪽이었어요? 네네. 요거 건물, 요 왼쪽에 있는 한옥 건물. 아, 네. 평수가 좀 크진 않네요. 요게 30평입니다. 근데 아. 땅으로 치면은 한 60평이고, 그럼 이거는 6억 주고 사셔가지고 얼마 주고 팔았어요? 요거는 그때 휩쓸려 갈 때 네. 던져서 9억에 팔았습니다. 네. 아니 저거를 6억 주고 사가지고 네네. 9억에 팔았다고요? 네네. 던졌는데 어떻게 9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한, 모르겠어요. 한 12억, 15억 하려나.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급하게. 이렇게 좀 많이 걸어 나왔는데도 이 사이드에 있는데도 금액이 그렇게 네, 비싸요? 왜냐면은 뭐 이런 데도. 아니, 아파트보다 더 비싸네요. 네, 맞아요. 와 이게 10억이.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한복집을 여기서 했었거든요. 아 여기가 첫 한복집. 네, 첫 한복집. 근데 여기 대로변이 아니잖아요. 완전 사이드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또 젊은 분들이 이제 점점 골목길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골목길 감성. 그래서 골목길 감성 때문에. 네. 와 그럼 오히려 저기 있는 것보다 여기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골목길 안쪽은 이제 식당이나 카페가 오히려 더 잘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진짜 월세 30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는. 여기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여기 다 없다고 생각하셔요. 여기 다 그냥 한 채. 그러면 이 주위에는 뭐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집, 그냥 집, 일반 집. 일반 집. 그럼 이것도 일반 완전 집이었네요. 슬레이트 집. 아. 예, 예. 완전 쓰러져 가는 근데 집. 진짜 투자를 잘 하신 거네요. 그 그때요.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제가 그냥 전주 기준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비슷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전주가 예를 들어서 평당 뭐 최소 1,000에서 2,000 정도 된다. 네. 그러면 여기가 지금 600에 사는 거면은 최소 그 정도는 따라가지 않을까. 와. 그 생각에. 나름 다 생각하고 하신 거네요. 예, 예, 남들이 예, 미쳤다고 예, 할지 예, 몰라도. 네네네. 그냥 대충 아까 안전마진 계산해봤을 때 암만 생각해도 이거는 잃기는 어렵겠다. 네. 어차피 성장하는 초입이고 왜냐면 제가 톨게이트 진입 차량 대수 이런 걸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황리단길 뭐 유동인구 뭐 데이터들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 보니까 막 가파르게 오르는 시점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최소한 그것보다는 더 오르지 않을까. 와, 그럼 여기 이제 1호점을 차리고 그래서 이제 한복집 하면서 이제 가까이서 하려고 그래서 한복집 손님들은 보통 오전에 아침 일찍 오시거든요. 10시에 이제 입고 돌아다녀요. 네. 그럼 여기서 한번 한복집 손님을 봤죠. 네. 물론 이제 저 바깥쪽으로 좀 큰 데로 옮겼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식당 손님들이 11시 되면 오시잖아요. 네. 그럼 식당 한번 음식 한번 빼고 네. 그럼 카페는 이제 식당에서 식사하신 분들이 1시, 2시 때 피크로 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카페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한복집으로 가서 반납을 받는 거죠. 네. 빨래하고. 그리고 다시 식당에 또 이제 저녁 장사하러 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좀 신기했던 게 한복 손님이 이거 빌리고 그러면 또 식사하실 거 아니에요. 네. 또 카페 가실 거 아니에요. 네. 계속 만나는 경우도 그 당시에는. 손님, 사장님 여기도 계세요? 여기도 계세요? 여기도 계세요? 그럼 그 당시에 15개까지 아니 10개. 10개. 네네. 와, 그럼 이제 다 먹으셨네요. 그냥 순서대로 네네. 아침에 아니, 근데 오면 그건 아니고, 예, 그쵸. 근데 그 되게 짧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10개로 딱 준비가 됐을 때가 이제 코로나 이제 막 중국에서 이제 터졌을 아. 그때였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 전에는 한 5개 정도 하다가 코로나 때 막 이제 초반에 매물들이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5개 우두둑 사가지고 이제. 그럼 지금 또 운영하고 계시는 카페 한 군데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또 가보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